함께 둥글게 삽시다. 이게 둥글게가 됩니까? 바로 서민들이 전세 올려줘야 됩니다. 월세 올립니다. 한 번 올리면 못 올리기 때문에 다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비워놓겠습니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러면 어디로 내몰려서 집을 얻어서 들어가야 되나요? 전세 사는 사람, 월세 사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건가요? 이게 정말 큰일 났습니다.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큰일 났지만 전 월세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도 큰일 났습니다. 매주 금요일 날 보러 와요 박미 연예계의 뒷담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미TV의 박미입니다. 에브리데이 매일 노딱과 함께 방송을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 상한 임박했는데 이제 서민의 폭탄 세례를 맞게 됐네요. 집주인이 전세 40%를 올리겠대요. 이런 제목입니다. 자, 아무래도 임대차 3법, 전월세 신고제, 계약사항을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지자체에 신고. 무서워라.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정말 내가 이럴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심하게 자기가 있는 동안에 모든 것을 빨리 공산화를 만들려고 그러는 이 모습. 네, 빨리 하루라도 집을 팔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세금 10억 내면 어떻습니까? 재산 없이 사는 게 최고입니다. 네,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 자, 두 번째,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임상률을 5%로 제한. 이제는 다시 전월세 뭐든지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되면 5% 이상은 못 올리는 것이죠. 아무리 경기시장이 좋아져가지고 올라가고 이런 물가는 올라가는데 전세나 월세는 1억이면 5% 얼마가 되나요? 500만 원이네요. 강제도 이런 강제가 있나. 그 다음에 계약 갱신 청구권. 무섭네요. 무서워라. 무서워. 임차인이 원할 경우 2년 단위로 계약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내 맘이야. 내가 이 집 들어왔는데 재산세, 종부세 다 수천만 원. 강남 같은 집은 수천만 원 냅니다. 40억짜리 집이면 얼마를 내나요? 수천만 원을 내는데 그래도 나는 임대차 3법에 의해서 계약 갱신 청구권을 들이대면서 1차 아무것도 안 올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계속해서 연장해서 살 거야. 어떻게 마음대로 해. 네가 마음대로 해. 나는 싫어. 안 올리고 그냥 그대로 갈 거야. 이제 이런 방법을 쓰게 되니 저도 지금 전세를 놓은 상황이지만 집에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저 상태에서 그냥 팔려고 내놨지만 얘 무슨 누가 와서 보기라도 해야 되는데 보겠다는 사람도 없으니 도대체 어디서 집값이 올랐으며 부동산이 핫하고 집값은 올랐고 이게 뭔 얘긴지를 지금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저는 1월 달에 내놓은 거보다 4억 정도를 내려서 빨리 팔아주십시오. 이런 상황입니다. 제 얘기가 진실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을 판 사람들은 이제 세금도 없지만 굉장히 편안하게 그냥 차라리 전세 사는 게 낫습니다. 전세를 주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전세를 놓지 마시고 돈 조금 있으면 월세를 놓으십시오. 이제 그게 낫습니다. 왜? 아니 재산세가 이렇게 높이 올라가서 죽겠습니다. 7월 9월에 이거 어떻게 살라는 건지 수천만 원 내야 됩니다. 7월 9월 그리고 또 종부세. 뭐 저는 또 이렇게 아직까지 수천만 원은 아니었는데 어떻게 될런지 정말 심장이 떨립니다. 떨고 있습니다. 팔면 20년 좀 안 된 집이지만 세금을 내더라도 양도세를 내더라도 수억을 내더라도 내놨습니다. 수도 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빨리 알아들으셔야 합니다. 오르면 뭐합니까? 이제 부동산으로 뭐뭐 할 수 없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오히려 집을 내놓은 사람들은 나 세금 안 낼래. 차라리 그냥 가지고 있는 게 나아. 안 팔리고 안 사고 하면은 등 취득세도 안 들고 양도세도 없으면 국가의 운영은 또 어떻게 될 건가. 세금 내는 사람들이 없으면 서민들한테 또 이렇게 반 이상은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한테 전부 무슨 뭐 애들 데리고 있다고 쿠폰 주고 노인들한테 돈 주고 또 이제 뭐 한다고 돈 주고 청소년들한테 무슨 뭐 요즘은 저 교통비까지 받아가라. 야 정말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기사를 굉장히 긴 기사를 제가 읽어봤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제 다시 새롭게 저도 또한 그렇고 이제 새롭게 계약을 했을 때는 저도 25월 전세를 놨다면 아예 비워놓고 비워놓고 팔던가 세금을 내더라도 팔던가 저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전세를 다시 놓는다면 어떻게 그 값을 받습니까? 한 번 연장하기 때문에 연장이 되는 곳 그런 방법을 지금 해놨는데 많이 받아야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모릅니다. 어이가 없고 많은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오히려 전월세 사는 사람들이 폭탄을 맞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한 조세저항 국민운동 한동안 네이버에 조세저항해서 1위에 올라 상당 기간을 1위에 올라가 있지 않았습니까? 실시간. 왜 그렇겠습니까? 집값 대체가 아닌 증세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에서는 원래 다른 것도 그렇고 눈 하나 깜빡 안 합니다.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다 함께 둥글게 삽시다. 이게 둥글게가 됩니까? 바로 서민들이 전세 올려줘야 됩니다. 월세 올립니다. 한 번 올리면 못 올리기 때문에 다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비워놓겠습니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내몰려서 집을 얻어서 들어가야 되나요? 전세 사는 사람, 월세 사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건가요? 이게 정말 큰일 났습니다.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큰일 났지만 전 월세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도 큰일 났습니다. 조세저항 분노입니다. 저도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무슨 30대입니까? 40대입니까? 50대입니까? 나이가 많습니다. 이제 세상 살아봤자 얼마나 더 산다고 이렇게 비참하게 세금만 내다가 죽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저는 양도세를 많이 내도 빨리 정리하려고. 또 여러분들 뭐 제가 정리한다고 그래서 뭐 빨리 팔리는 건가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너무 힘이 들어서 정리를 하려고 오래전부터 기를 쓰고 하고 있지만 아무도 와서 보지 않고 있네요. 유엔빌리지 그러면 환상의 집인데 왜 이럴까? 저도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에는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을 최고 8.2%까지 높이고 종부세 8.2 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 양도소득세율도 80%까지 끌어올리는 법안들이 발의됐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 부동산 대책 4법을 발의했는데 여기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조정대상 지역 내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종부세 최고 세율을 8.2, 취득세 최고율도 20%로 상향 내용이 담겼다. 7.10 대책을 통해 발표한 세율보다 상향된 수치다. 부동산 대책 4법 중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에 1가구 1주택이라는 해당 주택을 한 번이라도 임대한 적이 있다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은 바 있지만 최종적으로 발의된 법안에는 해당 내용이 빠졌다. 아무래도 좀 오래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저처럼 그래도 빨리 정리를 해서 세금이라도 내고 없애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논란이 되니 이것은 그냥 없었던 걸로 하자. 그나마도 집을 안 팔고 집을 팔면 판 사람은 양도세를 내고 또 자식한테 돈을 줬을 경우에는 집을 부동산을 줬어요. 증여세를 내고 그 다음에 집을 샀을 때는 등 취득세를 내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유세와 재산세를 내는데 이런 것들이 안 돌아간다면 1년에 그 세금으로 갖다 쏟아붓는 이 돈들 복지 문제 이 돈들은 다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지들이 또 대가리를 굴려보니까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좀 풀어줘야 약간의 돌아가는 것이 있어서 돈도 들어오고 이러는데 많은 사람들은 집을 팔 생각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와는 뭐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만 저는 어쨌든 빨리 부동산을 정리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전혀 정리가 안 되네. 조금 있으면 1년이 다 돼가는데 이게 왜 이럴까요? 핵심 지역입니다. 청담동 유엔빌리지. 그런데도 이러는데 왜 또 신문 보도에서 이렇게 집값이 올라간다는 둥 집이 계속 잘 팔리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꺼집어내고 있는지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어렵죠? 뭐 알려고 들지도 마시고 일단 정리를 하자면
마지막으로 이제는 우리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든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면은 또 뭐 부동산에 대해서는 나중에 결론적으로 다 이렇게 녹게 된다는 이야기를 시작과 동시에 들은 기억이 납니다. 재산을 다 분배해서 다 모든 사람한테 다 논아주고, 그리고 부동산은 나중에 3, 40억 했던 것이 5억으로 떨어지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는 건가? 필리핀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잘 가꿔서 올라온 이 집 때문에 부자가 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하다못해 3억 주고 산 집도 7억이 됐고, 자랑스럽게 다들 막 우리 집도 막 올랐어 7억이야 다 기쁨을 만끽했는데 조금 있으면은 아마 다시 3억으로 떨어지는 이런 일을 만들려고 하는 이것에 여러분들은 동의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아니면 아닌가요? 대한민국의 부동산으로 부를 가꾼 이 대한민국이 그렇다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1년 반 동안 이 정권이 원하는 것은 완전히 다 거지가 돼서 우리는 다 함께 북한처럼 배급 타먹는 그런 나라가 되면 행복해지는 건가요? 저는 그런 말을 질문하고 싶네요. 고맙습니다.